예.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정적분의 시초가 되는 구분 구적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는 뭔 소리야 지저분하네 이럴 거예요. 하지만 뒤에 문제를 풀면서 아 저런 소리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구분 구적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도형의 넓이나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방법이에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넓이 가지고 얘 들어볼 거예요. 뒤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에 y는 요거는 안 적어도 돼. 뒤에 풀 거야.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여기가 1이거든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 이렇게 생긴 면적 구하는 건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수학자들이 이제 설계하는 거지. 쟤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도형을요 아주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할 겁니다. 자, 이때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의 특징은 뭐냐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으로 분할하거나 삼각형으로 분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혹은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원기둥, 그리고 사각기둥, 삼각기둥, 우리가 보통 부피를 구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녀석들로요 얘를 분할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뭐야? 충분히 작은 도형으로 분할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요,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버릴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해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해 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어떻게 할 거라고? 더해 버릴 거야. 그것이 바로 뭐야? 기본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합 SN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해버리면 선생님 이건 넓이가 아니에요. 이런 거 비어 있잖아요. 얘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 직사각형에서 요 1이라는 길이를 n등분했지. 그러면 요 녀석은 각각 몇이야? n분의 1의 가로의 길이가 돼요. 그런데 이 n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버린다?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즉 여기 0과 1 사이에 있는 이 직사각형을요 무한대로 분할해버릴 거야. 그러면 n이 점점점 작아지겠지. n이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결국에 뭐가 돼? 0이 될 거야. 즉 원래는 직사각형이었는데 무한대 작업을 하면서 무한대 분의 1, 0 나오죠? 네. 가로의 길이가 1이 되면서 얘는 가로의 길이가 0이 되면서 얘는 그냥 이런 선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라고? 선은요 계속 모아서 더해버리면 면적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선이 돼버리면 이런 공간이 있어 없어? 빈 공간이 없게 되겠지.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구분 구적법의 이론이에요. 정적분은 여기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미분의 역자공용으로 배운 부정적분과 바로 이런 개념에서 시작된 정적분이 결국에 같은 지점에 도달하더라 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한다?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론. 이게 바로 구분 구적법이에요. 분자가 뭐야? 나누는 거야. 적자가 뭐야? 쌓을 적자. 막 이렇게 뭔 짓을 해? 미분을 통해서 나눠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나눈 녀석을 어떻게? 더해버리는 게 적분이에요. 미분 후 적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요 구분 구적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구적법은요 서술형 평가에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가로 넣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로 넣기 서술형 평가면 알아서 그냥 잘 푸는 거고 가로 넣기로 나왔을 때의 주의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분필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구해볼 겁니다. 자, 곡선 y는 x의 제곱과 x축 및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 얘하고 x축과 x는 1. 바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에 그림을 몇 개 그려놨습니까? 2개를 그렸죠. 자, 가로넣기 문제는요. 위 혹은 아래로 나와요. 근데 위와 아래 결과는 같지만 중간에 가로넣기로 채워야 되는 부분에 아주 큰 차이들이 생겨. 그 차이를 정확하게 넣으면 점수를 받는 거고 그냥 막 대강 풀어버리면 점수를 못 받는 거야.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요. 선생님이요. 얘를요. 이제 n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갤 거지. 쪼개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쪼갤 거냐면요. 좀 이제 나 너무 작게 그리면 눈이 나빠서 못 그리니까 요렇게 좀 n개 요만큼 또한 요 정도 되겠다. n개라고 해서요. 요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즉 쪼개기는 쪼개는데요. 이 그림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요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오씨 이거 너무 조금 그렸나? 좀만 더 그릴게 얘들아. 너무 조금 그린 것 같아서 민망해서 좀만 더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안쪽으로 그릴 겁니다. 튀어나온 그림이 아니라 부족한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려 넣으세요. 이런 그림. 요 중간에 땡땡땡 이렇게. 얘들아,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좀 그렇지만 이 간격이 같아야 돼. 등분한 거야. 알겠니? 너희들 그림 그릴 때 요거 간격 같게 그려야 돼. 등분한 거야. 막 좁게 그렸다 넓게 그렸다 하면 안 돼. n등분한 그림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밑에서 간격을 잡아서 올려서 그리셔야 돼요. 요만큼 올리고 요만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그려야 돼요. 위에서부터 그리지 말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위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자.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으로 쪼개놓은 후에 요 녀석의 넓이를 일일이 구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구해볼 건데요. 전체 길이가 몇이야? 1이지. 1을 몇 등분했어요? n등분했어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몇일까? n분의 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가로의 길이는 계속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 될 거야.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세로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세로의 길이는 요만큼이지? 요 길이는 뭔데? x값이 n분의 1일 때의 y좌표 값이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요 길이는 뭔데? 이만큼이 n분의 2지?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야. 바로 이 식에 넣은 함수값이니까. 요 길이는 뭔데? n분의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구할 거야. 작은 녀석부터 구해야지. 가로는 n분의 1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n분의 1만큼 갔는데 요거 전체를 제곱한 값이 세로 높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쫓아가고 있나? 네. 자, 두 번째 도형.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의 제곱이네요. n분의 2의 제곱.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를 계속 반복해 가서 이제 마지막 도형으로 갈 겁니다.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요 세로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규칙성을 발견하면 뭐라고 써야 된다? n분의 n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고정되어 있는 수가 있고 변하는 수가 있지.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수는 모두 앞으로 뺄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n의 세제곱분의 1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변하는 수는 뭐가 되겠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의 제곱 부분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열의 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수들의 나열을 해서 합해버린 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이 수열의 합은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닌 기타 잡수열이에요. 기타 잡수열의 수열의 합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시그마 AK밖에 없습니다. 그래. 결국 SN은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얘 시그마로 풀어줘야지. 자,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구한다? n번째 항까지. 그리고 일반항은 뭐라고 표현한다? k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요 녀석 풀면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제곱 공식 선생님의 선수과정 수업을 들었으면 이렇게 외웠을 텐데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6n의 세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라고 SN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 구분부적법 이론에서 이렇게 모든 도형의 넓이 SN을 구한 후에 n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즉 극한값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답을 내야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해봐야겠다. 자, 그런데 SN을 봤더니 요런 식이 나왔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분모는 몇 차? 3차. 분자는 몇 차? 3차. 그러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니까 답은 몇 되겠습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구분부적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그림만 지우고 해야겠구나. 자, 비교를 또 해드려야죠. 자, 요번에는 선생님이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바깥쪽으로 했죠? 요번에는 안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안쪽으로 놓으니까 뭐 요런 그림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요번에는 안쪽으로 문제 풀겠습니다. 연필을 바꿔서 노랭이와 흰둥이를 좀 비교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자. 아, 좋았어. 선생님이 여기에서도 n등분 했으니까 요 각각의 가로의 길이는 항상 몇이다? n분의 1이 될 거야. 예요. 그래, 좋았어. SN 구하면 가로는 n분의 1이고 첫 번째 요 사각형은요 뭐가 됩니까? 바로 요 앞이 기준이 되지. 몇 되겠어요? 여기도 보이진 않지만 n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야. 맞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삼각형 봅니다.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자, 요 녀석이지.
요 길이 몇 되겠어요?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n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계속 하겠지.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삼각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n분의 1이야. 그런데 이 세로의 길이가 n분의 n이 아니지. 그 직전이에요. 세로의 길이는 n분의 n 직전에 있는 누가 되겠다? n분의 n-1의 제곱이 될 겁니다. n분의 n-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설명드리자면요. 가로넣기 문제에서는요. 바로 이런 부분에 네모를 주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네모를 줘서요. 예, 이런 걸 넣어야 되냐? 이런 걸 넣어야 되냐? 요거를 보게 만드는 게 가로넣기의 핵심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n의 세제곱분의 1이 있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을요.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n의 세제곱분의 2일에 시그마 k는 1에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다? n-1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고 k의 제곱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다시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어떤 부분이다? 요 부분, 요런 부분이 가로넣기에 나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계산합니다. 얘 계산하면요.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자, 시그마 k제곱 공식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는 거랬어? 시작!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결국 6n의 세제곱분의 n부터 써줄까? n-1, 2n-1 뭐 요런 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Sn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하시면 되겠죠?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1이 나온다. 답은 똑같지만 중간 과정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가로넣기에 나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답이 나오지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가로넣기에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지 않아요? 무한이라는 개념과 미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자 인류가 예전에는 만들 수 없었던 부피 뭐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기가 막힌 도구예요. 기가 막히지 않냐? 어떻게 수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생각했어? 감도 그렇지 않니? 별로 그냥 배우려니 깝깝해? 자,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 되게 감동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와,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야, 이게 이렇게 막 이런 감동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공부가 되게 재밌어져요. 인간이 그렇게 살면서 감동을 받을 일이 많지 않거든? 근데 공부해서 감동을 받는 건 굉장히 공부를 잘할 소지가 많이 생기는 거야. 재밌으니까 계속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예전에 이 구분구조법을 배우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 수학자도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막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갈갈이 쪼개버려 하지. 와, 따봉!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애들은 이 구분구조법 배우면 골치 아파, 복잡해, 아우 짜증나 뭐 이러면서 끝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부피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직원뿔의 부피 v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사실 너희들 이 부피 공식 이미 알고 있지? 불러볼까?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 맞아요.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라고 이미
공식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공식은 아는데 중학교 때는 요 공식이 막 되게 희한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공식이 나온 정확한 원리는 구분구적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구분구적법으로 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뭘 쌓아 올릴 거냐면 원기둥을 쌓아 올릴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원기둥을 다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원기둥을 계속 쌓으려면 너무 힘드네? 그래서 원기둥을 쌓기는 쌓는데 원기둥의 핵심 표현만 할 겁니다. 요렇게 그림 그릴 거야. 그럼 뭐야? 요 녀석을 이렇게 한 바퀴 슉 돌리면 원기둥이 된다지. 그리고 요 그림에는 원기둥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원의 넓이를 구한 후에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원의 넓이라는 건 반지름이거든. 결국 반지름과 높이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네모라는 요 직사각형 하나로 원기둥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요만한 원기둥을 만들었어. 다시 요 h를 n 등분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등분해서 요렇게, 그리고 다시 요게 요만큼 해서 요렇게 생긴 원기둥을 계속 쌓아 올릴 거예요. 요런 짓거리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원기둥의 부피를 모두 다 구한 후에 n을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요 시간이 다 됐니? 오씨, 빨리 끝나겠네? 요 원기둥의 부피를 다 구한 후에 여기 h를 n 등분했지? 얘를 전부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가지고 짜잘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거의 평면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자. 원기둥에서 이 반지름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h가 있어요. r이 있어요. 얘를 2등분했어. 그러면 요때 요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r이 될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선생님이요 요 녀석을 3등분 해버릴 겁니다. 그럼 얘는 r이고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3분의 r, 3분의 2r. 오, 얘는 결국 뭐야? 3분의 3r이 되는 거였던 거지. 얘는 뭐예요? 2분의 2r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딱 느낌이 오지? 몇 등분 했습니까? n등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r이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n분의 2r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결국 n분의 nr이 될 거야.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 부피를 모두 다 합쳐버릴 겁니다. 그래, 저 부피의 합을 나 지금부터 SN이라고 써봐야겠다. 우선 요 원기둥의 부피 구하도록 할 거예요. 오, 그리고 하나 더. H를 N등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H가 되는 거야. 높이는. 그래, 파이 R의 제곱 N분의 NR이지. 파이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NH. 자, 맨 위에 있는 요 녀석 하나 구한 겁니다. 두 번째, 파이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요 두 번째 요 녀석 구한 거예요. 요 짓거리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녀석의 부피를 구해봤더니 파이 n분의 n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 없는 파이랑 변하지 않는 녀석들 n의 세 제곱분의 h 이런 애들은 다 빼고 놨더. r도 있네. 죄송해요. r의 제곱 h 이런 애들 다 빼고 놨더니 남아있는 녀석이 뭐가 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제곱 요런 식이 되네요. 그래서 그래, n의 세 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 h에다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이다.
결국 n의 세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 h 곱하기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마지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하려고 해요. 자, 얘가 Sn이지? Sn 구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이 부분만 떼면 뭐가 나와? 3분의 1 나오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라고 백날 명령을 내려도 명령을 받지 않는 녀석들은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게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라는 수학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